오늘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제가 사실 그 한국 어르신, 장년분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근데 오늘 딱 이 자리에 도착했는데 모든 분이 다 20대 혹은 30대 분들만 다 이렇게 모여주셨더라고요. 네, 그래서 너무 되게 네, 그래서 되게 기분이 좋고 왜냐면 제가 한국에 작년도 이맘쯤에 이제 귀국을 했습니다. 호주에서 한 2년 정도 이제 생활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우여곡절 생활을 가지고 한국에 딱 도착을 했어요. 그 당시엔 제가 몸이 더 좋았고요. 그리고 네, 이렇게 좀 어깨가 좀 있었는데 택시를 한 번도 제가 탈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면 이렇게 이제 저녁 때 되면 이제 집에 돌아가야 되잖아요. 이렇게 해서 택시 이렇게 잡으면 이제 제 겉모습만 보잖아요. 이렇게 상대 쪽에서. 그러니까 택시가 이렇게 오다가 요렇게 돌아서 가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참 택시 잡기가 참 힘이 들구나. 네, 그래서 그때 이제 제가 깨달았습니다. 아, 뭔가 좀 내가 무섭나? 네, 이런 어떤 그 생각을 했었는데 보시다시피 이렇게 몸에 좀 이렇게 타투가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또 재밌었던 일들이 제가 한국에 오자마자 많은 분들이 이 스토리를 좀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셔서 제가 이제 또 되게 좀 기가 얇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자마자 막 앉아가지고 밖에 한 번도 안 나가고 한 달 동안 계속 원고를 썼어요. 사진도 막 이렇게 첨부하고 해서 한 번도 이제 수정되지 않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풋풋한 그 원고를 들고 무작정 출판사를 찾아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문을 딱 열려고 하는데 앞에서 경비 그 분께서 막으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당시엔 저도 이제 잘 몰랐고 호주에서 살았기 때문에 호주는 워낙 이런 어떤 그런 문화, 타투 문화에 되게 자유로운데 그래서 제가 팔을 걷고 가방을 들고 원고를 이렇게 낀 상태에서 이렇게 좀 제가 어떤 분인지 궁금하시구나 해가지고 제가 가방 열고 제 소개를 하려고 이렇게 가방 여니까 오 열지 말라 그래서 막 이렇게 경찰 부른다는 어떤 그런 신용을 하셔가지고 좀 그런 어떤 좀 스토리가 있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많이 좀 떨려요. 그러니까 그 어르신분들이라든지 아니면 한국에서 이렇게 강연을 할 때 이제 좀 어떤 그런 것들이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게 조금씩 좀 깨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사람이다 보니까 왜냐면 제가 강연이 끝나고 나게 되면 많은 분들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들이 생각보다 이렇게 안 무서우시네요. 네, 이런 얘기 하시고 생각보다 귀여우시네요. 이런 말씀 이렇게 해주셔가지고 네, 되게 기분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어떤 그 할아버님을 제가 만나게 됐었는데 굉장히 감동이었어요. 왜냐면 그 강남 그대로 이렇게 걷고 있다가 잠깐 이제 친구랑 이렇게 전화하려고 이렇게 빌딩 옆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할아버님께서 저를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이렇게 쳐다보시더라고요. 이렇게 인상을 이렇게 쓰시면서 그래서 뭐 흔히 있는 일이 이제 일이겠구나 그런 생각을 갖고 그냥 이렇게 전화를 하고 있었는데 라이터 불을 좀 이렇게 빌려 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마침 제가 라이터가 있었고 제가 불을 비춰드리면서 이제 이렇게 최대한 공손하게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분께서 한국 사람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눴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 서서 할아버지와 한 5분에서 10분 정도 얘기를 나눈 것 같습니다. 제가 호주에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왜 한국에 왔는지 제가 생각하는 삶의 가치, 철학 이런 것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아버지께서 점점 얼굴에 어떤 그런 그 판단이라고 하네 그런 게 점점 없어지면서 이렇게 마음을 여시는 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참 멋진 젊은이네 이렇게 얘기를 해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도 왕년에는 장발에 장발족이었어 이렇게 한 말씀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자녀들 모두 다 미국에서 지금 박사로 공부하고 있고 그리고 할아버지도 지금 현재 그 한의사 좀 하시고 계시는데 그러면서 저를 되게 축켜 세워주시더라고요. 멋있어 성공할 거야 이렇게 한마디가 저한테 큰 힘이 됐습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한국에 와서 제가 영어를 조금 이제 남들보다 스피킹의 어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좀 할 수 있었고 지원을 했었는데 늘 이 겉모습에 대해서 제가 이렇게 항상 탈락을 했었거든요. 실력의 그 여부와 상관이 없이. 그래서 되게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책도 많이 낼 수 있을까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렇게 좋게 봐주시고 제 내면을 이렇게 좋게 봐주셔서 지금 이렇게 책을 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할아버지께서 이제 제가 가기 전에 저한테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더라고요. 자네 얘기 책이 나오면 자네 이야기를 꼭 한번 들어보겠네 라고 이렇게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씀해 주셨는데 그 제 스토리를 지금 이 시간 짧게 나마 여러분들에게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동의하실지 모르시겠지만 저는 전공이 신학과입니다.
네, 저는 전공이 신학과고요. 네, 침례신학대학교 신학과를 전공했고 제 꿈은 시골교회 공동체 목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27살 때까지 저는 정말 열렬한 보수적인 기독교 신자였고요. 그리고 집 교회밖에 몰랐었어요. 한 여자를 사랑하는 바보 같은 남자였고 그게 7년 동안에 계속적으로 그 여자만 이렇게 사랑하고 바라보던 정말 지고지순한 그런 남자였습니다. 그러다가 개인적으로 좀 충격 아닌 충격을 받게 돼요. 그 여성이 어떤 개인적인 일이지만 배신 아닌 배신을 당하게 되고 제가 정말로 믿었던 목사님의 제가 상처를 받게 되고 교회의 여러 가지 비리들을 보게 되면서 지금에서야 이제 제가 삶을 뒤돌아보면은 그럴 수도 있겠다. 그리고 또 모든 기독교인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그 당시엔 굉장히 순수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상처가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스스로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고 교회로부터 그리고 제가 속한 공동체로부터 그냥 떨어져 나와서 나는 이제 살 이유가 없다라는 생각까지 이르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자살 시도를 한번 하게 됐고요. 근데 제가 다량의 수면제를 먹고 이제 나는 인생에 살 가치가 없다고 했지만 그 다음날 푹 자고 일어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게 죽는 것도 마음대로 죽지 않게 되는구나. 그래서 이럴 바에는 차라리 그래서 막 마음에 그 도끼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면 정말 사회에 있어서 가장 나쁜 쓰레기가 한번 돼봐야겠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정말로 기독교 최보수적인 크리스찬에서 가장 반대의 길, 다시 말해서 유흥계 쪽에 제가 발을 들여놓게 됩니다. 그래서 뭐 난다긴다 하는 제비면 제비 혹은 그런 분들 이렇게 만나게 되면서 내가 여자를 유혹하고 싶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최고의 여성을 유혹한 남자가 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저 자체는 그 7년 동안 기다렸던 그 여성에게 배신을 당해서 스스로 굉장히 시야가 가려져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2년간 제가 유흥계에 있게 되고 정말로 타락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어요. 돈도 많이 벌고 정말 술도 많이 먹고 알코올 중독이라 할 정도로 정말 매일매일 술에 빠져 지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삶에 허무함이 찾아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러려고 태어난 게 아닌데 정말로 다른 삶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는 마음이 들게 되면서 그 당시에 한국을 그냥 떠나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호주는 제 삶에 있어서 도피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찾아보던 중에 워킹홀리데이라는 그 시스템을 알게 되고 워킹홀리데이가 가기가 굉장히 쉽더라고요. 특히나 호주는.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비자를 받고 제가 하던 일을 모두 다 정리하고 제가 연락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연락을 지워버리고 도피하듯이 제가 호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게 이제 한 3년 전 3년 전 일인데 지금 기억이 새록하네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정말 벼랑 끝에 선 기분이었어요. 왜냐면 제 삶은 계속된 실패의 삶이었고 새로 정말 삶을 살아보고 싶어서 호주에 도착했기 때문에 어떻게든 제가 생존하고 싶었습니다. 영어가 안 되면 제가 산속에 들어가서 3개월 동안 정말 하루 잠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자면서 목에 피가 나올 정도로 영어를 훈련한 적도 있었고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 우여곡절에 정말 여러 가지 그 일들을 겪은 뒤에 초창기에는 제가 호주 도착했을 때 바퀴벌레 잡는 청소부였거든요. 영어를 한마디도 못했으니까. 그래서 청소부 그리고 설거지 닦는 어떤 그런 키친핸드에서 이제 2년 후에 정말 기적적으로 그리고 많은 분들이 도와주셔서 제가 KI 호주 대기업에서 슈퍼바이저로 연봉 1억에 이제 생활을 제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이제 스폰서십을 저한테 제안을 했고 그리고 그거를 이제 받고 제가 IELTS와 그리고 여러 가지 서류만 준비하면 저는 호주 이민이 가능한 시점이었어요. 그게 이제 작년이었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어떤 우여곡절의 스토리를 한국에 좀 전하고 싶어서 제가 한국 작년 이맘때쯤 왔습니다. 그래서 11개월 5일 만에 제 책이 이제 세상에 이렇게 빛을 발하게 됐고요. 그 책 제목이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잖아 라는 그 책을 제가 이 세상에 내놓게 됐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실전 스피킹 영어 강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들 앞에서 제 삶을 나누는 강연의 삶을 살고 있고 또 SJ 커넥션이라고 하는 어떤 그런 워킹 홀리데이 교육 컨설팅 기관을 마련해서 일종의 유학원이라든지 어학원이 아닌 정말로
워홀러들이 스스로 호주에 도착해서 잡을 찾고 일자리를 구하고 그리고 혼자 스스로의 힘으로 해 나가게끔 도와주는 일종의 어떤 물고기를 잡아주는 것이 아니라 잡는 방법을 가리키는 어떤 그런 곳의 대표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말 할 얘기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제가 호주에 2년 동안 있었을 때 정말 짧으면 짧고 길면 긴 시간이지만 제가 차량 그 사막 횡단 프로젝트를 하다가 차가 전복돼서 2바퀴 구른 적도 있었고요. 근데 정말 죽을 뻔도 했었고 그거 외에도 한 6번, 7번의 죽을 뻔한 고비들이 있었습니다. 그 원주민들과 4개월 동안 그 동고동락 했던 적도 있고요. 그리고 정말 식인종, 예, 그 에보리진이라는 그 원주민들이 있는데 그 폭주족들이 와가지고 제가 막 잡아먹힐 네, 어떤 그런 상상을 가지고 결국 그건 아니지만 예, 여러 가지 정말 우여곡절이 있지만 오늘은 딱 하나의 스토리를 여러분들과 좀 이렇게 공유를 좀 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선 제 소개를 간단하게 이렇게 했는데 모두 같이 이렇게 이 자리에 저와 함께 제 스토리에 같이 이렇게 따라와 주시면 너무너무 감사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주시면 제가 힘차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은 1년 전이었어요. 그래서 제 호주 생활은 총 2년이었고 초기에 영어를 못했던 초기에 그 바퀴벌레 잡는 시간부터 이제 조금씩 영어의 문턱을 넘게 되면서 중간쯤에 워킹 홀리데이라는 그 비자로 돈으로 따지면 1억을 벌 수 있다는 소리에 제가 혹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부터 제가 팀원들을 만들게 되고 이방 여기까지 왔는데 한번 그래 1억 하면서 전국 오지를 돌아다니면서 일도 구하고 돈도 벌고 영어도 늘고 이거 되게 재밌겠네 싶어서 제 팀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총 4명의 팀을 만들었고요. 한 6개월 정도 이제 여러 가지 자료 수집이라든지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1억 벌기 프로젝트 고라는 그 팀을 만들게 됐고 총 4명이었습니다. 그래서 시작은 이렇게 호주가 있으면 왼쪽에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서호주에 이때 퍼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쪽 그 쭉 사막을 돌면서 이제 그 사막도 횡단하고 그리고 일자리도 찾는 일종의 그런 프로젝트를 벌였어요. 그랬었는데 시작하기 3일 전에 팀 두 명이 배신을 하게 됩니다. 네. 배신이라고 하기엔 좀 그런데 갑자기 나가버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 도대체 무슨 일이냐 얘기를 했더니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네, 도저히 자신이 없다고 그런 얘기를 하고 주변에서 하도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워킹 홀리데이로 돈 못 번다. 그런 건 다 신화에 불과하다. 영어? 아니다. 그냥 정말 이렇게 평타를 치면 다행인 거다. 그냥 좋은 경험하고 돌아가면 다 된다. 이런 얘기를 너무 하니까 그 친구들이 정말 현실적으로 돼가는 거예요. 그래서 또 한 친구는 합리화 아닌 합리화를 하게 되고요. 여자친구가 퍼스에 있어서 여자친구 그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아 수도가 퍼스라는 곳인데 여자친구가 퍼스에 있어서 나는 갈 수 없다. 나는 영어가 목적이다. 돈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가기 3일 전에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당시에는 차를 저희가 모든 돈을 투자해서 샀고 그리고 이제 막 출발해야 되기 그 직전이었습니다. 2명이 나가면 저랑 제 평생 친구 이렇게 총 2명만이 있어야 되는데 재미있는 것은 저는 운전을 할 줄 몰라요. 네, 근데 제가 그 면허는 있는데 왜냐면 제가 엄청난 길치입니다. 네, 엄청난 길치여서 지금도 가끔씩 그러거든요. 이렇게 문 들어갔다가 편의점 들어갔다가 나오면 이쪽으로 왔나? 이쪽으로 왔나? 네, 가끔씩 그런 어떤 그 정도의 제가 길치예요. 그래서 그 공간지각 능력이 없는데 그래서 두려워서 제가 그 운전 면허증은 있지만 흔히들 말하는 장롱 면허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저인데 한 4,000km를 돌아야 돼요. 4,000km를 돌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운전을 할 수가 없었고 그 친구도 이제 운전병 출신이에요. 운전병 출신이어서 운전병 출신이면 뭐 잘하겠지. 근데 겁이 너무 많아요. 이 친구가 겁이 너무 많아서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이건 정말 도저히 갈 수가 없는 상황이고 그나마 이 2명 중에 1명이 차에 대해서 잘 알았고 카센터에서 일을 한 경험이 있었고 또 1명은 운전 경력이 총 10년이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 2명이 있었기에 든든했는데 2명 다 못 간대요. 근데 별 수 없잖아요. 차는 샀고 일단 시작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래 일단은 가자. 그래서 근데 차를 타고 쭉 가요. 쭉 해서 이제
이 왼쪽에서 칼굴리라는 지역을 들어가서 이제 쭉 가서 저희가 이제 목표가 뭐냐면 호주에 있는 그 마이닝, 그 광산 그 회사에 들어가는 게 목표입니다. 한국으로 따지면 삼성이라든지 뭐 어떤 그런 큰 대기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주는 IT라든지 그런 어떤 3차 산업이 발달되어 있기보다는 어떤 그런 광산이라든지 농업 그런 쪽에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나게 돈이 기본적으로 연봉 1억이 넘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순수한 마음에 그래 들어가면 되겠지 해서 이제 막 들어가게 돼요. 근데 이제 사막에 들어가게 되니까 이 통신사가 점점 끊기는 거예요. 그래서 통신사를 바꿔야겠다. 더 좋은 것으로.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가다가 통신사를 바꾸게 됩니다. 근데 바꾸게 되는데 이게 하루 만에 사실 바뀌어야 되는데 갑자기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생기면서 제 전화가 바뀌어지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적으로 전화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 콜센터 직원이 저한테 매번 똑같은 얘기를 계속 합니다. 네. 근데 호주에 있는 그 콜센터 직원들은 그 인도 그 출신들이 되게 많아요. 인도 출신들이 되게 많은데 제가 영어를 못한 상태에서 그 때문에 그 발음 듣기 굉장히 어렵습니다. 발음 듣기 굉장히 어렵고 뭐 이런저런 막 얘기를 하는데 스트레스도 쌓이죠. 그리고 차에서 맨날 먹고 자고 하고 있고 그런 상태에서 인도 말을 제가 해석을 해야 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전화는 빨리 받아야지 이력서 전화를 제가 받을 수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전화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력서는 한 20장, 30장을 오면서 계속 뿌렸고 전화를 받을 수 있는 공간은 제 전화밖에 없는데 전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제가 지금 사막 중간을 가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그러면 이거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정말 완전 수포로 돌아가는 일이 발생되니까 너무너무 스트레스를 받게 되는 거죠. 그나마 제 친구가 있었지만 네, 저희 둘 다 같이 그 일을 잡아야 하기에 너무나 스트레스였습니다. 하지만 참 재밌게도 그 당시에 그 한 50번 해서 약 70번 정도 계속 통화를 했거든요. 지금은 그 인도인들이 영어를 하면 그냥 퍼펙트하게 제가 다 이해가 됩니다. 그 당시 그 경험 때문에. 네, 그래서 호주에서는 거의 뭐 편의점은 정말 인도 그 인들이 꽉 잡고 있어요. 정말 중국과 그 인도가 요즘 계속 이렇게 경제로 급부상하는 거 다들 아시고 계시다시피 그래서 참 그런 재밌는 일들이 있었습니다.